스산한 분위기에 짙은 해무가 검푸른 바다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 위에 알 수 없는 전함이 떠 있었다. 그 전함 갑판 위에 로렐리아가 서서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후 해리스를 태운 수송 헬기가 로렐리아가 있는 갑판 위로 날아와 멈춰섰다. 그리고 해리스와 제커리가 수송 헬기에서 내려 갑판에 있는 로렐리아 옆으로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다. 로렐리아님, 안녕하십니까? 갑판에 서 있던 로렐리아는 해리스를 바라보고 말했다. 어서 오시오. 해리스는 잔뜩 신난 듯 전함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이렇게 네오 프리메이슨의 본함에 초대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해리스의 말에 로렐리아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조만간에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지? 로렐리아의 말에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선물?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선물을 바라고 로렐리아님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리스의 모습을 바라보던 로렐리아가 자신의 한쪽 발로 함선의 갑판을 구르며 말했다. 여기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함선이 내 선물이오. 로렐리아의 말에 해리스가 말했다. 아니, 그럼 네오 프리메이슨의 정규군으로. 그렇소. 요즘 시면의 메가로돈인가 뭔가 하는 멸치 대가리 같은 놈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들었소. 로렐리아의 말에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해리스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로렐리아님께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최정예 정규군 본대를 움직여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자네 성의가 고마워서 내가 윗선에 잘 이야기를 했지. 감사합니다, 로렐리아님. 이 정도 전력이면 그까지 카라멜로 용병단 놈들은 끝장날 겁니다. 하하하. 해리스의 말에 미소를 띠며 로렐리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상어잡이를 시작하자. 로렐리아의 말에 함선의 갑판에서 대기 중이던 5대의 헬기가 동그란 구 형태의 소나 측정 장치를 달고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5대의 헬기가 각자 방향으로 흩어져 바닷속에 있는 카라멜로 홀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네오 프리메이슨의 본섬 멀리까지 탐지를 나선 헬기들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레이더로 감지하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선에 전해왔다. 이 모습은 마치 상어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았다. 넓은 대양이었지만 빠르게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카라멜로 호를 찾는 헬기들의 모습에 카라멜로 호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라멜로 호의 함장실. 계속 프린츠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런 프린츠의 평온을 깨고 함장실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프린츠님, 프린츠님. 문 밖에서 울려 퍼지는 다급한 소리에 프린츠가 말했다. 무슨 일인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프린츠의 목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노크를 하던 캐치머크가 함장실 안으로 들어와 프린츠를 보며 말했다. 프린츠님, 적들이 감지되었습니다. 프린츠는 오늘따라 유난히 다급하고 긴장된 표정에 캐치머크를 바라보고 말했다. 적이 감지되었으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매뉴얼대로 잘 대처를 하면 되지 않나? 프린츠의 말에 캐치머크가 말했다. 적의 규모가 무슨 말이야? 항공모함급입니다. 항공모함급이라면 네오 프리메이슨의 주력 전함 중에 하나입니다. 카라멜로 호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전투함에 비해 항공모함급의 전함과의 대결은 그 전쟁의 양상부터가 다른 것이었다. 대부분 전투함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자망하면 잠수함의 위치를 찾을 수 없지만 항공모함급의 전함은 수중음파 탐지기와 해상 초계 헬기 등을 이용해 사방 1000km의 잠수함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승부는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해서 공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단 한 발의 미사일의 승부가 결정나는 도박과도 같은 전쟁이 되는 것이었다. 캐치머크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츠가 캐치머크에게 말했다. 전체 회의를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 빠진 카라멜로 용병단의 각 섹터를 대표하는 승조원들이 하나 둘씩 작전 통제실로 모여들었다. 항공모함급 전함에 출연해 모든 사람은 걱정과 흥분에 빠져 술렁거리고 있었다. 혼란에 빠진 주변 승조원들을 둘러본 프린츠가 소란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 말했다. 자, 모두 조용히 하고 상황을 보고하세요. 프린츠의 말에 소란했던 장내는 조용해지고 그 틈에 캐치머크가 말했다.
현재 적들의 함선에서 저희 쪽에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적들의 규모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네오 프리메이슨 정규군 소속 항공모함입니다. 그럼 해상 초계기로 우리의 위치를 추격하고 있겠군. 그렇습니다.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떤가? 현재 우리가 먼저 저들의 위치를 탐지해냈고 우리가 가진 잠대한 미사일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린츠와 캐치머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기관실의 빌리가 말했다. 그럼 뭘 망설이십니까? 당장 공격을 하면 되지. 빌리의 말에 프린츠가 말했다. 지금 우리 상대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적 항공모함 한 대가 아니다. 저 정도 급의 함선을 건들면 거의 네오 프리메이슨과의 전면전을 치러야 할 상황에 빠진다. 프린츠의 말을 들은 토마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만으로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토마스의 말을 들은 캐치머크가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기댈 곳은 그나마 레드호스 용병단인데. 그들도 네오 프리메이슨과 큰 전쟁을 치룬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마도 우리가 네오 프리메이슨과 전면전을 펼친다면 중립을 지키며 전쟁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캐치머크의 말에 프린츠가 말했다. 캐치머크의 말이 맞다. 현재 국제 정세상 네오 프리메이슨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 프린츠의 말에 빌리가 말했다. 뭐라고요? 지금 눈앞에 적을 두고 꽁무니를 내빼자는 말입니까? 흥분한 듯 주변을 노려보며 말하는 빌리를 보며 토마스가 말했다. 공문이를 내빼는 것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지. 토마스의 말에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빌리가 토마스를 향해 말했다. 그게 그거 아니요?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이렇게 도망 다니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그럼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모하게 전쟁이라도 치르자는 거야. 무모하다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으로 해볼 만한 승부잖아.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지금 우리 적이 눈앞에 보이는 저 항공모함 한 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피해만 다니면 언제 저들을 쳐부순단 말이야? 뭐라고? 그렇게 도망만 다녀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 그런 식으로 딱 먹기 좋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주먹 하나 못 날려보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릴게 뻔해. 이런 답답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 토마스와 말이 통하지 않자 빌리는 프린츠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럼 프린츠 당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왜 말씀이 없는 겁니까? 프린츠는 잠시 생각하다 빌리에게 말했다. 혹시 저 항공모함 안에 해리스가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공격을 감행하자는 건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프린츠의 말에 빌리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황해하는 빌리를 보며 말했다. 지금 자네 아버지의 복수를 하자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자는 거야. 아. 나는 내가 해리스에 의해서 공중분해된 캐시 용병단 소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셨던 용병단장님도 잘 알고 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그래, 참 현명하시고 용맹하신 분이셨어.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아끼셨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분노를 채 이기지 못하는 빌리를 바라보며 프린츠가 말했다. 내 아버지와 같이 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최소한 내 아버지께서 평생을 걸쳐서 어렵게 쌓아놓은 명성에 누를 끼치며 살지는 마라.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최소한 고작 목숨을 하나 잃은 것에 사사로이 복수를 하겠다고 남은 자기 사람들을 모두 지옥에 빠뜨리는 정도의 인품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고작 목숨 하나. 우리 아버지가 고작 목숨 하나라고 말했나? 흥분해 어쩔 줄 모르는 빌리를 바라보며 프린츠가 말했다. 목숨의 무게는 다 같은 거야. 나와 관여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작 목숨 하나일 뿐이야. 프린츠의 자신의 말에 당황해하는 빌리를 바라보며 이어서 말했다. 안 그래? 그때 너희 아버지 혼자 죽었나? 같이 죽어간 사람들의 목숨의 무게를 다 같이 무겁게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 목숨 하나에 복수하겠다고 또다시 남은 사람들의 목숨을 모두 저버리지는 않겠지. 하지만 다시 살기 어린 눈으로 프린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원수를 두고도 또 도망치라는 거야.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가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작전상 후퇴를 한 번 하는 것뿐이라고. 토마스의 말에 빌리가 토마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또 오늘과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작전상 후퇴라고 같은 말로 위로하겠지. 당신들이 하는 것은 나에게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뭐가 그렇게 꼬였나? 그렇게 불나방처럼 죽을 줄 알고도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다는 건가? 그만둬. 빌리의 외침에 작전 통제실 사람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순간 정적만이 흘렀다. 빌리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프린츠를 노려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프린츠,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다시는 당신 말을 따르지 않겠어. 빌리의 원망 어린 말에 다시금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런 적막을 깨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던 프린츠가 말했다. 그래, 그럼 내 말대로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전원 전투 위치로. 프린츠의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 프린츠만을 바라봤다. 심지어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빌리 역시도 프린츠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에밀리가 프린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프린츠님, 불안한 표정으로 프린츠를 바라보는 에밀리를 향해 가벼운 미소를 띠다 다시 작전 통제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다. 전원 전투 위치로. 프린츠의 말에 순간 당황해했던 빌리는 다시 자신의 기관실 사람들을 모두 모아 독려하며 말했다. 뭐해? 함장님 말씀 못 들었어? 전대원 전투 위치다. 빌리 옆에 있는 아일이 빌리에게 말했다. 아저씨, 무서워요. 무서운 듯 떨고 있는 아일에게 빌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넌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돼. 아이를 감싸 안듯 자신의 오른팔 안에 넣으며 다시 한번 주변의 기관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봐 뭐해. 막상 전쟁 나면 우리 기관실이 제일 바쁜 거 몰라? 어서 서두르자고. 기관실 사람들이 빌리에게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관실 사람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위치로 빠져나갔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다리던 빌리가 프린츠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려 하자 프린츠가 고개를 끄덕였다. 빌리도 작전 통제실에서 나가자 옆에 서 있던 토마스가 말했다. 프린츠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토마스를 향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들은 분명히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거야. 토마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프린츠를 바라보고 있자 캐치머크가 토마스의 옆구리를 자신의 팔꿈치로 살짝 치며 말했다. 내가 말했지. 프린츠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프린츠님까지 왜 저러시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 원래 전쟁과 도박은 상식적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는 법이지. 캐치머크의 말에 토마스는 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그 둘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다. 프린츠의 말에 모든 승조원은 급하게 전투태세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모든 승조원이 분주히 자기 일을 하며 긴급하게 전투를 준비하는 상황에 캐치머크가 조용히 프린츠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프린츠님, 프린츠는 옆에 있는 캐치머크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왜? 멋있었나? 이에 캐치머크가 프린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장난을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걸고 치십니까? 캐치머크의 말에 프린츠가 말했다.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프린츠님을 믿지만 이번 결정 진짜로 자신 있어서 하신 거 맞죠? 이번 결정은 저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두고 봐, 빌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프린츠의 말에 캐치머크가 이어 말했다. 오늘 일로 확실히 빌리는 얻으셨을지 모르지만 힘든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자네는 지금 상황이 단순히 위기로만 보이나? 프린츠님, 나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겼을 때 한 발자국 더 성장해 있을 우리를 생각하면 흥분되네. 지금 좋게만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 알아, 캐치머크. 토마스가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하질 않았나. 나는 지금 가장 큰 외부의 적도 물리치고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도 함께 물리치려는 거야. 프린츠님, 정말 못 말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프린츠님을 믿습니다. 프린츠의 말에 캐치머크도 자리를 옮겨 자신의 위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갔다. 네오 프리메이슨 정규군 항공모함 내의 작전 통제실.
먼저 날려보낸 5대의 헬기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수집하던 한 병사가 자신의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다급하게 로렐리아에게 말했다. 로렐리아 대령님,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병사의 말에 로렐리아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잠시 생각하던 로렐리아가 말했다. 한 번에 죽이면 너무 편하게 보내는 거니까 조각조각 토막내서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라. 로렐리아의 말을 들은 주변의 병사들은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말없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해리스는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제커리가 말했다. 해리스님, 카라멜로 호만 없으면 나머지 쓰레기 같은 용병단 놈들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커리의 말에 해리스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용병단 놈들만 아니라 그놈들이 더럽혀 놓은 이 바다도 우리 것이다. 아하하. 헬기에서 보내온 신호를 따라 네오 프리메이슨의 항공모함은 빠른 속도로 카라멜로 호로 다가왔다. 멀리에 떨어져서 카라멜로 호를 찾던 5대의 헬기가 모두 모여 좁은 바다를 물샐 틈 없이 정밀하게 수색했다. 카라멜로 호에서도 이들의 추격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오 프리메이슨의 항공모함도 점점 카라멜로 호와의 간격을 좁혀나갔으며 마침내 서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카라멜로 호의 일생일대 최고의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병사가 다시 로렐리아에게 말했다. 로렐리아 대령님, 카라멜로 호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작전명 상어잡이 개시.